안녕하십니까, 박서주입니다. 오늘부터 5부에 걸쳐서 바르게 걷기 관련돼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차증후군 문제와 바르게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겪는 문제가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교차증후군입니다. 상지 교차증후군과 하지 교차증후군. 쉽게 얘기해서 라운드 숄더 1.5, 전방 경사, 후방 경사 돼서 틀어진 허리, 뭐 이런 자세겠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업무 보는 자세가 되는데, 이 자세가 워낙에 장시간 반복되다 보니까 고착화되고, 그로 인해서 보상작용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몸이 틀어지는 거죠. 그 틀어진 상태에서 걷기를 하세요. 우리 몸의 구조는 교차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가동하는 부분과 안정화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발목하고 고관절은 가동관절이고 무릎하고 요추는 안정관절입니다. 이런 관절들이 교차되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움직임을 만드는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다 보면 이 관절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차증후군이 생기기도 하고요.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게 걷기세요. 즉 허리 통증이나 뭐 시술을 하신 분들, 수술하시는 분들도 허리에 좋은 운동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 병원에서 걷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체력이 약하시거나 과체중이어서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도 운동의 시작은 걷기입니다. 그런데 그 걷기 운동이 좋은 운동이 되려면 바른 자세로 걸어야 되는데,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걸으시다 보면 2차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뭐 무릎 통증, 뭐 족저근막, 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걷기라는 좋은 운동을 잘 하려면 일단은 몸의 균형과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걷기 운동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균형입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해진 근육은 강화시키고 좀 타이트해져 있는 근육은 좀 가동성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교차증후군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앉아있다. 그러니까 일어나 주시고 움직여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바르게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먼저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야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르게 걸으려면 바른 자세로 일어서셔야 돼요. 자, 일어나 보시고요. 자, 턱을 당겨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펴주시고 호흡 정렬을 할 건데요. 호흡을 들여 마셔주세요. 그러면 횡격막이 내려가고 복압이 증가됩니다. 이로써 복압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허리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거 호흡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호흡을 다 들여 마시고 한 5분의 2가량 내뱉으시면 나머지 호흡이 내 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단하게 그 상태에서 배꼽 아래 힘을 줘주세요. 그럼 이게 호흡 정렬입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펴져 있게 되고요. 옆모습을 보시면 유양돌기하고 귀 뒤에 유양돌기, 어깨, 골반, 복숭아뼈까지 일직선을 유지해 주세요. 턱을 당겨 주시고요. 또 시선은 실외라면 전방 한 500m 정도를 바라봐 주시고요. 실내라고 한다면 내 앞에 가상의 어떤 인물이 있다. 그 사람의 이마 정도에 내 시선을 고정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턱은 당겨 주시고요. 다시 호흡 정렬. 이렇게 바르게 서는 거예요. 일어선 상태에서 이렇게 호흡 정렬을 한 5회에서 6회가량 해보세요. 그러면 허리가 시원하게 펴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과하게 막 허리 스트레칭 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호흡을 통해서 허리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척추 정렬, 바른 자세.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행하게 되면 턱은, 머리는 제 위치에, 정위치를 해야 되고, 고개가 나가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 1인치 나갈 때마다 경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한 4.2kg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그럼 볼링공 하나 정도 무게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나간 상태에서 하면 굉장히 두판상근이나 상부 승모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경직되고 또 자세가 원활치 않게, 즉 팔이 잘 흔들려야 되는데 팔이 잘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머리는 정확하게 중앙에,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어깨를 펴주시고 과도하게 또 어깨를 펴주시면 안 되세요. 과도하게 어깨를 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왜? 견갑이 모이니까 목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견갑은 후인 하강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트레이너분들도 그러시고. 그런데 견갑의 후인 하강은 결과입니다. 무엇의 결과냐면 숄더 패킹. 견관절이 중심을 잡아 있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견갑이 후인 하강되는 것이지 견갑의 후인 하강이 원인은 아니에요. 즉 자연스럽게 어깨를 펴주시고 숄더 패킹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견갑의 위치를 잡고 목도 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아랫배 힘주시고 손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을 디뎠을 때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디뎌주시고 강하게 발끝으로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전방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보행의 기본 시작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교차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왜 걷기 운동이 중요한가. 걷기를 잘 하셔야 나아가서 잘 달리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러닝이 붐인데 러닝도 마찬가지로 틀린 자세로 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틀린 자세라기보다는 막 상해 우려가 있으세요. 근데 잘 달리시려면 일단 잘 걸으셔야 된다. 즉 균형과 밸런스가 맞아 있는 상태에서 똑바로 걷는 거를 반복하시면 좋은 몸이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 달리는 거죠. 그래서 걷기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자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지 마셔라. 교차증후군의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바르게 걸으려면 바르게 서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걷기의 첫 번째, 바르게 서기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서기 연습 좀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걸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런 실수들, 그 다음에 바르게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